검찰개혁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총 3단계로 구성돼서 2단계까지 완료가 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3단계는 형소법 개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김민석 총리실이 뭔가 이상합니다. 어떤 부분이 이상한 건지, 이대로 가면 왜 위험한 건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총 3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 아래 중수청, 법무부 아래 공소청을 두는 법안 요거 통과시켰잖아요. 그렇죠. 네. 맞지? 예. 그리고 2단계가 불과 이제 얼마 전에 이 중수청과 공소청의 내용을 채우는 법안도 통과시켰잖아요. 예. 그 결과 이렇게 나왔잖아. 요렇게. 네. 여기까지가 됐어. 요 2단계야. 그렇죠. 2단계까지. 이제 마지막 3단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공소청에 남아있는 검사들에게 예. 보안 수사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바로 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형사소송법을 바꿔야 됩니다. 형사소송법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입니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검사의 그 수사권에 대해서도 여기 써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2번. 자, 검사는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검사의 보안 수사권. 네, 맞습니다. 요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건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바꿀 것이냐? 요게 이제 3단계입니다. 이제부터 말씀 좀 네,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저 196조 2항이 보안 수사권을 규정한 것은 아니죠. 2차 수사권, 재수사권인 거죠. 보안 수사라는 개념은 형사소송법 전체를 통틀어서 197조의 2에 검사가 경찰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의 주체는 경찰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는. 그래서 검사가 196조 2항에 따라서 하는 수사는 엄밀히 말하면 보안 수사는 아니고 2차 수사, 재수사권, 사실상 직접 수사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검사 자기들이 얘기하는 보안 수사권을 예. 그대로 공소청 검사에게 둘 것인가, 이것이 이제 남아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그렇습니다. 결정해야 되는 그게 이제 거거든요. 핵심입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수사권을 놓기 싫잖아요. 싫죠. 그래서 지금 너무 언론 플레이가 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 성과를 엄청나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자랑을 하고 있는데 네. 보안 수사의 성과가 좀 왜곡된 사례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 박은정 네. 의원님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하나를 좀 자료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아니 자료부터 잠깐 좀 자료요. 보고. 예, 한번 보시면 자료를 일단 올려주시겠습니까? 그- 보안 수사 왜곡 사례. 그게 이제 이따가 아마 예. 우리 경찰관이 어제 토론에서 말씀하신 게 나오긴 할 텐데, 저런 식으로 보안 수사 정말 잘했어 이렇게 홍보하는 것들을 봤더니 저 사건은 식당의 영업방해로 업무방해 형법 314조 1항 업무방해로 송치를 했는데 그 후에 구속돼서 기소된 거를 봤더니 뭐 스토킹도 있고 보복범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경찰은 왜 수사 안 했어? 부실하게. 그렇지. 그래서 우리만 잘했어 검사들이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송치된 이후에 보복과 스토킹이 있었던 거예요. 경찰은 수사를 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송치할 다 때는. 벌어진 사건인 거예요. 나중에 네. 벌어진 사건. 검찰에 이 단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어. 송치한 다음에 예. 이 60대 남성이 뭐 스토킹도 하고 화가 나니까. 이렇게 네. 이제 네. 범죄를 뒤늦게 저지른 그렇죠. 거야. 네, 네. 근데 그거를 보안 수사로 우리가 경찰이 못 잡아낸 걸 그렇지. 잡아낸 것처럼 자랑을 하고 있는. 마치 경찰이 놓친 걸 자기들이 밝혀낸 것처럼 이게 얘기를 하는 외국이네, 거예요. 이거는 과장이네. 아니, 외국이고 과장이야. 근데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지금 개가 이제 아니에요. 언론에서 찾아보면 뭐 검찰이 보안 수사로 밝혀냈다. 검찰이 보안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이런 얘기들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렌트카에 이제 손님이 렌트카를 타고 가다가 네. 와서 거기다 800만 원을 놔두고 내린 거예요. 그러면 종업원이 요거를 찾아가지고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안 갖다 주고 본인이 횡령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제대로 못한 거를 검찰이 블랙박스 포렌식 해가지고 다 찾아냈다라고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 검사의 인터뷰가 실립니다. 아, 네. 보안 수사와 과학 수사로 앞으로도 피해자 권리 구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실렸는데 네. 이거 보고 경찰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이 다 한 사건이거든요. 경찰이 이미 블랙박스 다 봐가지고 포렌식 다 해가지고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송치를 한 사건인데 자기들이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것도 좀 과장이네. 이것뿐만 아니라 뭐 경찰에서는 단순히 상해치사로 했는데 검찰에서 ABCD 수법을 싹 보고 가나다라까지 다 수사를 해가지고 강도 살인이고 뭐고 다 밝혀냈다라고 했는데 이 ABCD 가나다라 수법이 경찰 수사 서류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경찰은 구속을 하면 10일 동안 수사를 하고 검찰에 넘겨줘야 됩니다. 네. 10일이 시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죄명이 바뀔 수 있다. 대신 우리가 이러이러한 수사까지 다 했다라는 걸 해가지고 피해자한테 설명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런 거를 가지고 검찰이 마치 자기들이 경찰이 못한 걸 밝혀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현장에서 우리 그 검사님 아니 의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장에서는 이 보안 수사한 실적 내라고 검사들을 그렇게 쪼고 있다는 겁니다. 보안 수사 우수사례 실적을 빨리 내라 많이 내라. 검사들은 우수사례 없는데 뭘 보안 수사 우수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사례들이 경찰과 검찰이 현장에서는 잘 협력을 해가지고 보안 수사 요구를 하기도 하고 필요하다는 거 다 경찰이 해줘서 잘 된 사례인데 이게 마치 검사가 잘했다고 하려니까 경찰은 사건을 개판친 것처럼 그렇게 써놨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들이 전화를 해서 아니 검사님 이게 뭡니까 이랬더니 우리도 모르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우수사례로 들어갔지? 이렇게 활용할 줄 죄송합니다. 몰랐다. 네. 홍보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보안 수사 요구 건과 보안 수사 건은 다른데요. 네. 그런데 최근에 검사들이 어디까지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냐 하면 현직 경찰관들마저도 10명 중 7명이 검사의 수사권을 찬성한다. 자, 요건데 요게 이제 여론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요거를 이제 보면은 저 위에 거 하나 좀 읽어 저게 주세요. 보안 수사권 네. 예. 위에 거 직접 보안 수사권 인정할 필요가 있다가 이게 35.2%죠. 네. 그리고 검사에게 보안 수사 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30.5%, 총 65.7%. 요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보세요. 네. 띄워놔 주세요, 계속. 검찰의 보안 수사권과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권은 경쟁 관계에 있는 의견이에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거죠. 다른 거. 같은 성격의 항목이 아니야. 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쟁점이 뭡니까? 보안 수사권을 줄지 아니면 보안 수사 요구권만 줄지 그렇죠.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경쟁 관계에 있는 의견인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하나의 의견인 것처럼 부풀려져서 홍보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안 수사권을 검사가 직접 가질 것인가 아니면 요구권으로 충분하다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인데 저거 두 개를 붙여가지고 현직 경찰관들마저도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찬성한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저거를 13만 경찰 중에 105명만 조사를 한 거예요. 저게. 그리고 그 조사 결과도 저렇게 왜곡하고. 그래서 65.7%가 아니고 실제로는 아까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35.2%만 인정하고 나머지 저 밑에 부분들은 반대하는 경찰의 의견이어서 오히려 과반 이상이 60% 가까이 경찰은 검사의 보안 사건보다는 보안 사 요구를 통해서 하자 반대한다는 걸로 언론이 그렇게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언론이 검사 편인지 아니면 검사가 저렇게 언론에다가 내는 것을 그대로 좀 점검하지 않는 것인지 저렇게 온 언론의 10명 중 65.7을 또 반올림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10명 중 7명이 막 찬성하는 것처럼 너무 저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제가 어제 경찰관들을 불러가지고 그럼 정말 경찰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은 무엇인가 대통령께서 수기하라고 하셨으니까 검사들의 의견이 저렇게 있는 건 알겠어. 검사들은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경찰은 그럼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은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보안 수사 요구로 충분하다는 것이 경찰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심지어 보안 수사 요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보안 수사 요구가 굉장히 부당한 게 너무 많다. 오히려 그것마저도.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검찰이 이제 보안 수사 요구를 하잖아 경찰한테. 경찰한테. 근데 이제 황당한 사례가 많다는 거야. 그거를 잠깐 5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띄워주시면 저런 식으로 양면 문서를 단면으로 복사해서 그 바꿔와라는 저런 거를 보안수사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 요 정도야. 그리고 검찰 자기들이 보관 중인 사건 기록 지금 보안수사 건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하면 되잖아요. 아, 네네. 근데 저거를 다시 기록을 첨부하라고 자기들 가지고 있는 거를 그 경찰에 보내는 거. 그리고 또 판매글인데 핀매글이라고 잘못 썼나 봐요. 범죄 사실에. 그것도 오타 수정하라고 보안수사 요구를 하고. 이런 식의 잘못된 보안수사 요구도 많다 실제로. 그래서 경찰 현장 경찰관들은 보안 수사 요구로 충분한데 지금 현장에서는 경찰들이 법률가인 검사들과 매우 협력이 잘 되어 있다. 우리가 수사의 완결성을 위해서 네. 검사들만이 무슨 수사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왜곡된 언론 플레이로 경찰을 너무 공격하거나 잘못 악마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실제로 현직 경찰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현직 경찰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검찰하고 경찰하고 협력 관계로 너무나 지금 잘 정착이 되어 있다는 거야. 지금도 이미. 예. 그 부분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 사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제가 여기 담당 검사나 검사실의 수사관들하고 직접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실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들이나 검사들조차도 이게 사례집이나 보도에서 의도하는 바와 같이 자료를 낼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도 보안 수사를 요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보안 수사 요구는 정착이 된 형태입니다. 경찰과 검찰 간의 하나의 대화 채널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검 형력이 있어야만 형사법 정의가 바로 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박은효 의원님 말씀하셨을 때 경찰하고 일선에서 협력하셨던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는 막 원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팀 수사라는 개념이 결국 경찰과 검찰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일단은 범죄 혐의점 규명을 위해서 같이 뛰는 입장인데 네. 그러니까 검경은 네. 원팀인 거예요. 네. 우리가 검사가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 경찰이 공무원이잖아요. 이 경찰이 그걸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왜 안 합니까? 이 피의자에 대해서 그 잘못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입증하고 기소하고 이것이 우리의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 경찰이 충실히 이행을 한다. 지금 현장은 정착되어 있다. 다만 안 하는 경찰도 있죠. 제대로 못하는 검사도 있습니다. 이것이 개별 검사, 개별 경찰관들의 문제는 아닌 겁니다. 한 나라의 형사사법 체계를 우리가 고민하는 검찰 개혁을 왜 하려고 했는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합쳐져서 사건을 조작하는 지금 조작기소 지금 특이 보시잖아요. 네. 저런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합쳐져서 조작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하지 않도록 네. 그 검찰권 남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이것을 만들려면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하고 네.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검찰 예. 개혁입니다. 아니 이제는 좀 제발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 이제는 제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줄지 말지 이제는 그만 얘기하고 이제 그거 끝내. 더 이상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끝내고 네네. 경찰의 수사를 어떻게 견제할 건지. 견제 장치. 경찰 자체적으로 덮는 문제. 이걸 어떻게 견제하고 어떻게 보완할 건지. 예. 검찰 말고 다른 시스템으로 요 얘기만 좀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맞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보안 수사권 이야기를 넘어서 일단락을 하고 좀 그 다음으로 그만 넘어갔으면 좀 해라, 좋겠다라는 진짜.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던 우수 사례집을 보더라도 우리가 보안 수사 이렇게 잘했어라고 한 그 사례집을 보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직접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한테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겠다라는 그렇겠죠. 게 그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다행인 거는 아까 저 경찰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최근 보안 수사 요구권이 또 질적으로 많이 향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일 처음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시비 거는 거 그리고 막 화풀이성, 분풀이성도 많았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냥 말 자체가 보안 수사할 것 이런 게 막 내려온 적도 있었어요. 그거 내려면 어떻게 보안 수사를 해요?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약간 홍명보 같네. 뭘 넣을 것.
실점하지 말 것. 그렇죠. 잘할 것 이런 거예요. 이러다 망했거든. 네. 그렇게 수사를 잘할 것. 그렇게 이런 내려보내놓고는 사건을 암장한대요. 암장한대. 뭐라는 겁니까? 그래놓고 보안 수사권이 없어서 못 사건이 한다. 너무 밀려 있대. 그런 것 때문에 밀려 오히려.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보안수사 요구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 사건을 하나 해결한 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검사가 사건 번호 사건이 떼져요. 많잖아요. 예. 네. 50개가 있는데 판매글을 왜 핀매글이라 썼어? 라고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 한 건 실적 해결. 해결이에요. 한 건 해결. 어. 그런 다음에 핀매글을 판매글로 고쳐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검찰한테 보내잖아요. 네. 다른 검사가 받습니다. 다른 검사가 그 사건을 받아요. 아.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사건 하나 빼는 게 되거든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수사 요구하는 게 그냥 일단 내 사건 빼는, 그러니까 굉장히 유혹적인 방법인 거예요. 사건이 많을 또 때는. 그래요.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다행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현재 좀 이 보안수사 요구의 좀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전에는 이렇게 추상적이고 행정적인 요구를 했다면 지금은 좀 법리적이고 쟁점이 뭔지를 찍어서 요거에 대해서 수사를 좀 해달라라고 네. 제대로 된 보안수사 요구가 오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이제 직접 수사권이 단계적으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 보안수사 요구에 조금 더 충실하게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다면 이제 보안수사권이 완전히 삭제가 되고 나면 이렇게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경찰 수사의 통제라든지 아니면 공소관으로서의 역량이 더 향상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네. 약간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최근에 재래식 언론들의 심심찮게 등장하는 보도 사진이 뭐냐면 검사들이 막 서로더미에 막 묻혀가지고 이 일이 막 밀려가지고 경무에 시달리는 것처럼.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보도 엄청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철저하게 언론 플레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경찰이 거기에 비해서 제대로 좀 언론 플레이라든가 이런 거를 상대적으로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검사들의 언론 플레이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네. 어찌됐든 여론전에서는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도 있겠죠. 언론이 검찰발 보도는 굉장히 신뢰하고 일방적으로 그것도 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경찰발은 네. 잘 그 신뢰를 그래서 안 한 측면도 있어. 언론 플레이 측면에서 검찰이 훨씬 유리한 구조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경찰이 네. 기술적으로 좀 이런 거를 좀 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여론전에서 너무 밀려요 지금. 맞습니다. 어제 네. 토론회 했는데 이것도 잘 안 그렇죠. 실어주더라고요. 네. 네.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네. 검사의 얘기를 충분히 언론에 실었으면은 어제 그 경찰관들의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검찰의 얘기, 경찰의 얘기. 그러면 좀 충분히 그것을 수기할 수 있도록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 검사님들은 내부 인터넷망에 댓글 하나만 달아도 아유. 언론에서 검사님들이 이렇게 다르셨다. 맞아요. 라고 보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문제지. 네. 우리라도 잘해야죠. 그렇죠. 예. 사람 박은정, 음. 또 정치인 박은정. 지금은 검찰 개혁의 전사 같은 느낌. 그렇죠.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전사 기수 네. 뭐 네, 이렇게 그런 선구자 느낌이- 뭐 이런 네. 거지. 그 역할이 이제 점점점 그게 줄어들어갈 상황이 될 때 이렇게 고귀한 정치인이 탄생되는 광경을 보고 싶다. 또 네. 노림수가 있구나. 그렇지. 박구영의 노림수. 그렇지. 아니 오늘 저기 갔다 오셨다면서요. 대통령님 네, 뵙고 왔다. 오늘 오찬 또 예. 초대해 주셔가지고 예. 너무 화기애애하게 예. 대통령님께서 그 우리 비교섭하고 무소속 의원들 다 불러가지고 그 말씀 다 들어주시고 또 식사하시면서 메모를 그렇게 열심히 또 식사도 잘 못하시고 오늘 오찬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오, 예, 너무 저렇게 좋다, 너무 좋아. 한 명씩 사진을 또 다 찍어주셨어요. 아니 저게 네. 손을 유심히 보세요. 손을 손을 꽉 쥐었어. 꽉 잡아주셨어요. 그 부인에 꽉 잡은 게 잡아주시고. 딱 얼마나 네. 고맙겠어요. 그리고 그때는 고맙다는 얘기야. 저한테도 네? 수고하고 고생한다고 예. 그렇게 정말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네, 정말 애정이 마음에 듬뿍 담겼다 예, 저 손에. 표정이 예, 두 분 다 표정도 너무 좋네. 네, 백만 불짜리인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는 음. 정말 검찰개혁, 사법개혁, 대통령님께서 강력한 의지로 누구도 이때까지 할 수 없었던 네. 개혁들을 해주셨다. 음. 제가 100만 배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야, 대통령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웃으셨습니다. 예. 아니 오늘 뭐 뉴스에는 어. 그 뭐죠? 저기 외국과의 관계되는 여러 문제들 네, 그 거기에 말씀도 대해서는 하셨어요. 이제 국익을 예. 중심으로 좀 신중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잘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야마로 나오더라고요. 뉴스에는. 예. 근데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죠. 굉장히 많은 그 의원님들이 다들 준비해 오셔가지고 예. 자기가 이렇게 또 중요한 정치적인 이제 과제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다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대통령께서 또 피드백 말씀 답변도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준석과 용해인 두 분은 참석 못했다 네. 이렇게 자막에 나오더라고요. 그 용해인 의원은 뭐 그 상임위가 아마 있으셨던 것 같고 이준석 왜 안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준석은 예. 좀 캐봐야겠다 이거. 그때 무슨 뭐 사정이 있었는지 그건 사정을 모르겠습니다. 만든 거 예, 예. 아니야? 안 올 결심. 아니 관심 갖지 마요. 예.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에 별로 존재감 없지 않나요? 쑥 들어왔어. 네. 쑥 존재감이 들어왔어. 사라지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나도 깜짝 놀랐는데 뭐 저기 평택을도 있잖아요. 여론조사 해보니까 거기 개혁신당 후보가 있더라고. 아, 처음 있어요? 알았어. 김철근인가 그 있잖아. 김철근. 예. 오. 거기 뛰더라고. 여론조사 꼭 조사하다 보니까 알았어. 아 그렇구나. 후보 낸지도 몰랐네. 그 정도로 개혁신당이 존재감이 없어요. 네. 몰라요. 근데 박시영 TV는 본 적은 있습니까? 본인 네. 나왔을 때 빼고? 그리고도 봤죠. 아. 그리고 박구영 교수님 매주 나오시잖아요. 예. 둘이 또 특수관계구나. 그거는 꼭 찾아서 보고 왜냐하면은 제가 좀 약간 검사들이 예. 좀 무식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깊이가 없어요. 근데 교수님은 정말 철학적 깊이 너무 깊이 지식이 과다해. 정말 예 그래가지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부작용? 부작용이 있어. 너무 많은 걸 아니, 알아. 되게 고급지고 예. 멋있으세요. 예. 최강호와 둘이 비교하면 삐까삐까해. 왜냐하면 기억력도 두 분이 또 남다른데 저는 이제 박구영 교수를 더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박구영 교수 술을 먹거든. 최강호는 안 먹어. 아, 예. 근데 술을 저렇게 먹고도 기억력이 좋아. 저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저분이. 예. 매일 마십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내가 아유 참. 20년째. 얘 인간이야? 예, 철학자들은 원래 좀 술을 좀 드시고 예, 해야. 맞아. 예. 아, 네, 불꽃처럼 살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멋있어. 네 말이야. 근데 뭐 빨리빨리 제가 정년 빨리 은퇴하고 65세잖아요 교수들은 네. 일찍 은퇴하고 놀자 그랬거든요. 네. 아니 끝까지 채우려고 하더라고요. 왜 나하고 놀자고 그래? 좋잖아. 아 요즘에 지금 네. 저 남자들하고 친해가지고 문제입니다. 제 인생이 지금. 아니 오늘 저기 어제죠 어제 저녁에 그 국초특위 네. 특위를 했잖아요. 야 근데 어제 저도 방송하느라가 그 국초특위 몇 개 장면을 봤는데 이거 놓쳤었는데 발견했어요. 뭐냐면 화제가 된 게 국정원 직원은 원래 이제 칸막이 가리고 뒤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치.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신분이. 음. 이분이 샤우팅을 세게 해서 국민의 그러니까. 음 들으라고 네. 이게 화제가 됐거든요. 그렇죠. 한번 좀 보고 이 얘기 좀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지난 4월 14일 저의 증언에 대해서 위증으로 고발하신다고 한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2019년 7월 말 리오남의 필리핀 방문 여부와 관련해서 그 건인데요. 쌍방울 박용철 씨의 국조특위 증언과 국정원장의 기관 보고 그리고 저의 증언은 논리적으로 모순관계입니다. 한쪽이 맞으면 한쪽은 무조건 틀린 것입니다. 따라서 박용철 씨의 증언이 허위로 밝혀질 때 고발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신뢰를 쌓는 것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잃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국정원에 대한 폄훼를 멈춰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잘하고 있는 점을 칭찬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의 후배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성실히 임무 수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대한민국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국정원에 대한 조작정보 원인이 이런 멸칭으로 폄훼하는 것을 멈춰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작년까지 집권 여당이지 않았습니까? 또 앞으로 집권하실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야, 난 저거 보면서 정말 용기 있다고 봤어요. 아니 이제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국정원에서 국정원장도 하고 저분도 이혼안 못 봤다는데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은 봤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 국정원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 이제 모욕죄 뭐죠? 저기 고발하고 막 그랬잖아요. 위증으로. 예. 그럼 당신들 책임질 거냐? 이 얘기를 먼저 하기 시작하면서 정보기관 흔들지 마라. 당신들 여당일 때는 어떻게 했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신 거예요.
야, 근데 저렇게 용기 있게 발언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 자리에서. 그렇죠. 저게 정말 사명감을 가진 공직자, 공무원의 모습인데 사실은 윤석열 정권에서 그 국가기관이 다 망가졌거든요. 예. 검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 조직원으로서 느끼는 비애가 되게 컸어요. 저도 검사로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국정원 직원도 예. 그것이 윤석열과 윤석열 정권 그다음에 국민의힘 반성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한스럽게 예.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저게 리호남의 부재 예. 그게 지금 윤석열의 정적 죽이기 수사에서 드러났잖아요. 그 제3자 뇌물로 기소를 했는데 뇌물이라는 게 수수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지 뇌물을 준 게 되는 건데 리호남에게 줬다는데 리호남이 거기 없었다는 현장 부재 입증이 돼버린 예, 거 돼버렸죠. 아닙니까? 이게 조작 기소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증으로 고발하겠다. 그게 드러났으면은 반성하고 뭔가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자기를 이제 또 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정치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위증으로 고발하고 이게 너무너무 막 저분은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분이 사실 모든 걸 건 거잖아요. 모든 걸 건 거죠. 예. 만약에 우리가 다음 정권 빼앗겨봐. 저분 옷 벗어야 돼. 가만히 놔두겠어요. 저놈들이. 그뿐만이 아니라 뭐 온갖 예, 그렇죠. 피해를 입겠죠. 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맞습니다. 불명예 시키고 뭔가 옥죄일 거란 말이야. 그 모든 걸 걸고 저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재명 정부 성공시키고 다음 정권도 반드시 이어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계속. 네, 정권 재창출해야 됩니다. 진짜 예. 중요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 대목? 저는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왜 놀랐냐면 지금 저분이 차분하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너무 격정적으로 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를 고발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국가기관에 대한 모독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예.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사실은 국정원 직원이나 예를 들면 군의 군인들이 어떤 부분에서 영광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정말 자신을 희생하는 각오로 국가를 지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보상은 안 하더라도 모욕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지금 모욕당했다는 거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철학적으로 말하면 인정질서 붕괴예요. 무시당했다는 것이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악셀 호네트라는 철학자가 한 말인데 나도 모르게 나오지 말이. 지식과다. 자존심. 자존심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자신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부심이 필요한데 자부심을 무너질 때는 어느 정도 괜찮아요. 자신감을 좀 무너져도 어느 정도 괜찮아요. 자존심을 건드면 이건 용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건 부모 자식 간에도 연인 간에도 안 되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안 돼요. 자존심을 건드면 안 돼요. 자존심을 건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자존심을 건드면 악셀 호네트라는 철학자에 따르면 무시당한 것 중에 자존심을 무시하게 되면 생사가 걸린 문제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의도된 게 아니고. 한동안 이게 청소년들 교육 중에서 자존감이라는 키워드가 그렇죠. 유행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같은 맥락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자존심을 짓밟으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부모 자식 간에는 사랑의 이름으로 자존심을 짓밟거든요. 그게 더 나쁜 거예요. 난 널 사랑하니까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친구가 비교하면서 무시하는 거. 자존심을 걷는 거.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예. 근데 의원님 얼음공주는 누가 지어준 거예요? 그게 지지자가 그 아마 법사위에서 하는 거 보고 그렇게 지어주신 것 같아요. 너무 예. 이게 딱 들어맞아. 그러니까 제가 약간 좀 웃어야 될 때 좀 안 웃고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좀 보이셨나 봐요. 예. 얼음공주 페북 이렇게 아니, 딱 쓰죠. 저 얼굴도 하얗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얼음. 그리고 막 왜소하잖아요. 왜소. 근데 또 착 말소리가 얼음을 깨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속사포 이렇게 있지. 네. 그게 뭐가 복잡하게 섞여 있지 않은 목소리거든요. 그 약간 얼음공주 하면 영혼이 좀 맑은 느낌도 그러니까. 있어. 네.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박은정 의원님의 가장 저한테 특징이 뭐냐면 아까 얼음공주라는 게 차갑다 이런 느낌보다는 불순물이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순수한 예. 그런 게 있는 거죠. 불순물이 없이 막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순수한 얼음공주가 막 파마를 했다. 이게 좀 안 어울리거든. 지금 박구영 교수 파마했습니다. 파마. 자, 그리고 이거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제 김건희가 이제 항소심 지연 4년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형량이? 그리고 오늘 윤석열 체포방해도 항소심에서 5년에서 7년으로 1심보다는 좀 무겁게 때렸습니다.
어쨌든 어제 오늘 이게 이루어졌는데 이걸 보면 개별 판사들이 정신 차리고 조금씩 하는 건지 아니면 조희대가 이제 서서히 힘이 빠져서 이제 조희대로부터 좀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게 있는 건지 이거 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아니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바뀌어가지고 뭐 힘이 빠졌다거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저희가 통과시켰고, 그렇죠. 이렇게 지금 고법에서 2개의 내란 전담 재판부가 네. 이제 최초로 가동이 돼가지고 어제 첫 선고가 난 거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분들은 뭐 그 정도도 괜찮다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15년을 구형했는데 지금 4년이 나왔고 너무 약하죠. 네. 명태균, 김영선 해줘라 뭐 녹취, 윤석열의 육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무죄가 나고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내란 전담 재판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못된 그러니까 1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지 못하는 조희대의 항소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매우 아쉽다. 그나마 조금 이제 그 주가 조작이 공동정범으로 인정이 돼서 그것은 과거 정치검찰이 얼마나 봐주기 수사를 했는가를 이제 확연히 드러났잖아요. 예. 그 부분은 좀 뭐 괜찮지만 전반적으로 형량이 너무 낮고 그리고 그 김건희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는 뭐 턱없이 부족하다.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뭐 처음에 1심에서 형량이 너무 낮았어요, 사실. 네. 5년, 그러니까 10년 구형했는데 그냥 반 선고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가 이제 다시 유죄로 뒤집히긴 했지만 실제로 그 내란 그 과정에서 체포방해 그거는 실제로 사실은 내전을 한 거거든요. 예. 실제로 그 경호처의 그 무장한 경호처 직원들과 경찰이 그렇죠. 서로 그 내전에 이르게 된 깜짝 놀랐죠. 저희도 정도였죠, 처음 보는 그게. 광경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수공무집행 방해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하게 다스려야 되고 처벌이 형이 더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구형도 매우 낮았지만 1심 선고형이 낮았고 그나마 조금 올라간 것은 그나마 낮지만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 이제 곧 윤석열 내란 수계 재판도 이제 시작되거든요. 예. 무기력 받긴 했지만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안심할 때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